그러면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례와 함께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내용을 조금 각색을 했고요. 심장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망인은 생전에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 명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형제 자매들께서는 먼저 또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또 대습상속을 한 경우였어요. 거기에다가 상속인 중에 많은 분들이 재외국민은 외국에 사는 우리나라 국적자를 재외국민이라고 하고, 재외동포, 우리나라에 살지 않고 외국에 사는 외국 시민권자들을 재외동포라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공동상속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재산은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었고 임대차 계약이 곧 종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명의가 망인 명의로 되어 있고 이거를 어떻게 처분할 수도 없고 대단히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상속인들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도 잘 닿지 않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외국 거주하는 공동 상속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가족 대표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이제 한국에 계신 상속인들 통해서 이제 전달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메일 통해서 망인께서 돌아가신 사실, 그리고 망인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뭐가 있다는 거, 아파트 한 채가 있다는 거, 그리고 법정 상속분, 이제 대습상속을 하거나 이제 상속인들이 많게 되면은 좀 법정 상속분을 계산을 해야 돼요. 이제 그것도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게 될 상속분이 몇 분의 몇입니다. 뭐 5분의 1입니다. 몇 분의 1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말씀을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송달에 많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주세요. 라고 이메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바로 협조를 해주겠다, 동의서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시기도 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과연 될 것인가, 그 한국에 계신 친척분들을 자기가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면서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됐어요. 그리고 동의서를 보내주신 분들도 서명 날인이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서류가 좀 완비되지가 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의 협의는 어렵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우선 해당 아파트를 한국에 거주하는 상속인 중에 한 분 명의로 하고 소유로 하고 이를 처분해서 세금이라든지 심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제외하고 나머지를 각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분배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방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송달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이 됐어요. 외국에 사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실제 주소를 또 확인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담당 재판부 참여관, 예전에 이제 계장님이라고도 했는데, 그 분과 상의를 해서 공시송달을 신청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참여관님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시송달, 외국에 있는 분들, 상대방 분들의 주소를 알기가 어려우므로 공시송달을 하겠습니다. 이제 공시송달은 법원의 게시판에 이렇게 게재하는 방식으로 송달을 가름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신청을 했더니 담당 주심 판사님이 실제로 외국에 이 서류가 송달이 가능한지를 좀 더 확인해봐라 라고 하면서 몇 차례 공시송달 신청을 기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또 계속 많이 걸렸죠. 그래서 저는 외교부에 사실조회를 해서 이분들이 혹시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사실은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실제로 외교부에 재외국민 등록을 했더라고요. 이제 재외국민 등록이라는 것은 외국에 계시는 우리나라 국민인데 자기가 외국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라는 주소, 이런 연락처 같은 거를 이제 등록을 하는 절차예요. 그러면 그 주소를 통해서 이제 서류가 송달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등록 상속인에게 국외송달을 신청을 했죠. 이제 국외송달이라는 것은 담당 재판부에서 이제 법원 행정처 통해서 사복 공조를 촉탁을 하고요. 그러면 해당 국가의 대사관으로 이 우편 서류를 송달해 주세요 하면 대사관에서 직접 그 우편물을 외국에 살고 계신 분께 송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공동 상속인들은 이제 얘기가 좀 진행이 계속 되다 보니까 한국에 거주하는 친척, 이제 상속인은 아니지만 다른 친척들이 살고 계셨거든요. 그분들 주소로 이제 송달 장소, 그리고 그 친척을 송달 영수인으로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외국 거주 공동 상속인들에게 일일이 국외 송달을 하지 않고 소송 서류를 신속하게 국내에 계신 그 송달 영수인에게 보내면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공동 상속인들은 심판 청구에 이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이 답변서를 제출할 때도 여러 공동 상속인들이 하나씩 제출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각 가족 대표 한 분씩 해서 제 가족 누구가 다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하고 서명 날인만 따로 받거나 아니면 그것도 위임을 받아서 제가 누구 대신해서 서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땅이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여러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여서 이렇게 서명받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대단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법원은 이제 상속 재산 아파트를 한국 거주 상속인 한 명의 소유로 하고 해당 상속인이 아파트를 처분해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배분하라.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한 대로 이제 화해 공고 결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다른 공동 상속인들의 이익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처분하세요라고 하고 만약에 이때까지 처분을 못하면 이 한 명 소유로 하신 분이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아파트 시세에 따라서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비용을 일부 제외한 나머지 원리금을 지급하라 라고 이제 화해 공고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아파트 시세 같은 경우에는 KB국민은행이라든지 한국부동산론이라든지 여러 이제 국토교통부라든지 이제 아파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좀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법원에 제출을 했죠. 청구인들 상대방들은 모두 이제 화해 공고 결정을 받고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송달 영수인 그분들이 받고 이제 전달을 했겠죠. 이런 내용으로 화해 공고 결정문이 왔습니다.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다 이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확정이 됐고 화해 공고 결정이 확정이 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이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을 다시 해볼게요. 이제 공동 상속인이 여러분일 경우에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어렵습니다.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이 있게 되면은 사건을 신속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이제 외국 거주 상속인들과 전화, 이메일 등은 보통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이제 띄엄띄엄 되고 시차가 또 있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되지만 보통 이메일 주소는 서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고 국내에 계신 분들과 수소문해가지고 연락처를 알아서 연락을 보내놓고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제기한 다음에 상대방 분들에게 이제 송달 장소, 송달 영수인 국내에 계신 분으로 이거 신고를 하세요라고 하면 훨씬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